일각에서는 박용진 의원님, 저 40분 사이에 네. 국방부가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하고 발사체로 말을 바꾼 그 40분 사이에 무언가 국방부로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정화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이제 본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만일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나하고 한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다. 합의에 이를 거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저강도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저강도로 대응하고 우린 길길이 알렸다. 이거 왜 이런 걸 쏴? 했어요. 그러면 한미 간의 공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직 판단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다 똑같이 이번 북의 도발과 관련해서 저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안정적인 대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쐈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즉각 대응한다고 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만 바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미일 군사 공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북한의 계산대로 말려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단수가 높은 대응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확한 경고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정확한 경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는 미국을 향해서 북이 도발하는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려먹은 거거든요. 틀려먹은 거다. 왜냐하면 예.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다 대한민국에도 위협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발한 무기 체계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게는 털끝만큼도 위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과 관련돼서는 주일, 주한 미군들에게 일단 위협이 되는 게 있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우리들의 즉각적인 대응 체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강력한 경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교 안보 체계에서의 한미일 공조 체계가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대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거리가 아닙니다. 한국만 사정권 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미사일로 피해를 볼 당사자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겨눈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나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명백하게 우리를 타깃으로 한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하여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한의 무력 도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부호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변 박사님. 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작년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이루기까지 여러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상호 간에 공중, 지상, 해상에서 일체 적대기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하는 저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에 가까운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자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합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 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북에 대해서 적대기를 중단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정부가 주장하는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 만약에 장사정포에 불과하더라도 9.19 군사합의 위배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이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결의까지도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하지 못한 그 배경에는
유엔 제재 위반이 미사일일 경우에는 제재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러 미사일은 표현을 피한 거다. 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발사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애써 좀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오지랖 넘은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을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만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가르쳐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로 북한의 대북 특사 하나 보내지 못하고 정상회담 등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1주년 기념식이 거의 됐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혼자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면서 1주년에 대한 행사를 기념했고 대한민국 곳곳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을 통해서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장밋빛 희망보다는 현재에 있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미사일인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과연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야당과 함께 해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어떤 정부의 고민과 또 야당의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 제가 국방부 출입하면서 봤었던 그때 그 장면이 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이 미사일을 향해서 인공위성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장거리 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인공위성입니까? 북한은 지구관측 위성을 올리기 위한 위성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것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위성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에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인공위성이 틀림이 없다는 표현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군도 궤도에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쏜 건 맞네요. 인공위성을 올리겠다고 관측위성을 올리겠다고 발사를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